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건반사와 토끼 리영희.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사회를 발전시킨다. 우리나라의 지적 풍토를 생각할 때 언제나 연상되어 떠오르는 것이 미국의 미시시피주이다. 이 미시시피주는 지금도 인간 진화론을 주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인간은 신이 진흙을 비벼서 입김을 불어넣어 만든 것이지 과학이 실증하고 있는 것처럼 보다 하등의 동물에서 상등의 동물로 진화해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불타가 만들었건 알라 신이 만들었건 또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만들었건 실제로 오늘날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불편도 없다. 원숭이가 조상이라고 해서 진흙에서 나왔다는 것보다 별로 권위가 떨어지거나 쑥스러울 것도 없다. 오히려 전능하신 신이 창조한 것이라면 어째서 이토록 불완전하고 지향 많고 약점 투성의 인간을 원망하게 되지만 차라리 아메바에서 진화한 것이라면 용케도 이만큼이나 진화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앞으로도 인간은 무한히 진화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 사상, 이성의 발전을 법률이라는 인위적인 것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이다. 1970년 봄 미시시피주의 한 젊은 초급 중학 여교사가 인간 진화론을 불법화하고 있는 주법에 도전하여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얼마 후 주 대법원은 인간은 진흙과 하나님의 콧김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성경에 씌어져 있는 이상 인간 진화론은 주법 규정대로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로마 교양청이나 신교의 신학과 교리에 의한 규정은 비신도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니 별로 아프지도 가립지도 않다. 그러나 법률이 이것을 시민에게 강요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그것은 주건, 국가건, 정치 권력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고 그의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그 사회 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따라서 그 제도나 질서 또는 체제에서 이익을 보는 세력이 국가 또는 주라는 이름으로 제정한 법률의 형벌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즈가 해마다 발행하는 미국 영감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미시시피주는 풍부한 자연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가장 고립된 주이고 미국 50개 주 가운데 개인 평균 소득이 가장 낮으며 윌리엄 포커너, 테니시 윌리엄스, 유도라 웰티, 리차드 라이트 등 훌륭한 인물을 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의 교육 수준은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낮다. 이만하면 시민의 과학적 사고, 지식의 습득, 환상이 아닌 이성의 추구,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통틀어 수백만 년을 두고 인간이 진보해온 그리고 부단히 추구해온 모든 가치를 부정하는 미시시피주의 법정신과 미국에서 가장 덜 깨고 미국에서 가장 낮은 교육 수준이라는 기술 사이에 부인할 수 없는 인과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한마디로 그것은 언론의 자유와 사회 발전이 딴 차원의 것이 아니라 바로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인류의 역사가 낡은 관념과 새로운 관념의 투쟁의 역사라는 것은 이론으로서는 상식이 되어 있다. 중세 유럽을 지배한 종교와 인간의 이성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투쟁의 긴 암흑의 역사를 새삼스럽게 상기할 필요도 없다. 보수적 본능은 그 사회나 제도의 개혁이 사회의 기초를 위태롭게 한다는 보수적 교리를 낳겠다. 이와 같은 보수적 사고는 미신으로 더욱 강화된다. 습관이나 사고방식의 전체를 대표하는 어떤 이념이 종교 신앙과 결부되고 그것이 신의 보호와 축복 아래 있다는 생각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그런 사고나 사회 질서에 대한 비판은 독신을 뜻하게 되어 그것은 신에 대한 무엄한 도전이라는 낙인이 지켜진다. 갈릴레이, 브루노 등 인간 이성을 대표하는 얼마나 많은 고귀한 사람들이 권위를 지켜올리는 미신의 재단에 피를 바쳐야 했던가.
중세의 인간 말살 역할을 담당했던 신학교리라는 미신은 오늘날 정치 이데올로기라는 퇴색하는 교리로 바뀌어 있다. 퇴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 중세기의 신학교리보다도 강력하고 완고한 권위를 휘두르고 있다. 정치화한 현대 교리는 무엇이든 여태까지 지켜온 사고나 가치나 체제나 질서를 변화시키는 일은 그 사회의 깃들을 위태롭게 한다는 보수적 정치 교리로 굳어있다. 그것은 곧 국가의 안녕과 안정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국가 이익 신학으로 정치화한다. 이와 같은 신학이 이성의 도전을 받지 않고 횡행하는 곳에서는 이성과 진실은 정치화한 교리에 의해 위험시된다. 소크라테스조차 기성 질서의 법률이라는 권위 앞에서 거적을 깔고 앉아 독배를 마셔야 했던 것을 생각하면 존재조차 없는 오늘날의 시민이 그 희생물이 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정치 이데올로기가 국가 공인의 원칙이 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그 공리에 대해서 왜니 무엇 때문에니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라느니 하는 의문을 말하는 사람은 위험하고 유해한 존재로라고 인정된다. 그렇지만 인류라고 거창하게 예를 들 필요도 없이 한 제도, 한 국가, 한 사회는 항상 이와 같이 기성 공리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에 의해서 향상되고 발전되고 세련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낡은 공리가 깨어지면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인 지배세력은 그들의 권위를 높일 수 있었다. 흑백 논리와 냉전 사상의 폐해. 뉴욕 타임즈와 미국 정부 사이에 벌어진 베트남 전쟁에 관한 정부 비밀문서 폭로 보도 사건을 둘러싼 소송은 미신대 과학, 권위대 이성, 허위대 진실, 공리대 의문이 엮어내려온 인류 발전과 진보의 현대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미신과 권위와 공리를 고집하는 것이 결코 그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미국 대법원과 미시시피주 대법원의 두 판결은 너무도 대조적이어서 흥미진진하다. 지적 수준, 이성적 격차, 정치의식의 성숙도 등에서 미시시피주의 현실이 왜 그렇게 낙후되었는지를 재확인할 수 있다. 베트남 전쟁에 관한 이 미국 정부의 비밀문서는 그동안의 미국 정부 발표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데서 문제가 되었다. 국민에게 알린 것은 모두 허위이고 그 비밀문서 속의 허위가 모두 사실이다. 모든 베트남 정책이나 군사행동이 바로 그것을 꾸민 사람들이 대표하는 국가라는 권위의 명령에 따라 낯선 땅에서 쓰러져 죽은 그 국민을 속였다. 한마디로 가장 민주주의적이라는 국가의 권위를 대표하는 정부가 국민을 사기해 온 것이다. 그것도 웬만한 문제에서의 사기가 아니라 보라 국민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는 사기이다. 책 한 권이 되는 그 정부 문서라는 것을 쭉 읽어내려 가노라면 미국 정부의 지도자들이 위는 대통령에서 밑으로는 하나의 조사원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도착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들의 생각은 다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투쟁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절대적인 가치라는 관념에 지배당하고 있다. 그것이 하나의 종교적인 신앙처럼 되어 있고 따라서 한 체제가 딴 체제를 파괴하는 것만이 신의 축복을 받는 일로 생각하고 있다. 베트남 전쟁 정책을 꾸며내는 일의 모든 과정에 관계한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다. 다만 조지 볼이라는 한때 국무차관만이 그 중세적 사상 풍토 속에서 다소간이나마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결국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고 주장한 조지 볼은 그곳에 오래 있을 수가 없어서 관직을 떠나버렸다. 이쯤 되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법칙은 경제법칙만이 아니라 정치에서 더욱 그 해독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미국 국민의 인간적
타락과 사회 질서의 와해 30만에 달하는 애꿎은 미국 젊은이들의 사상과 몇천억 달러의 파괴적인 자원 소모는 두말할 것도 없고 수백만 명의 가난한 나라 백성들을 죽이고 죽게 하고 몇 나라의 국토를 황폐케 만든 그 행위가 모두 한 가지의 집념 때문이라는 것을 그 비밀 문서는 정언해준다. 그 한 가지 신앙이란 소위 체제 간의 냉전 의식이다. 일체의 사상을 흑과 백, 죽일 놈과 사랑할 놈, 천사와 악마,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미국 대타국, 민주주의와 멋, 자유주의와 멋이라는 식으로 그들은 세계를 파악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종전 이후 오늘날까지 미국을 지배해온 사상이다. 50년대의 냉전 구조 속에서 활동하고 지적인 형성을 하고 그 속에서 출시하여 미국의 지배적 세력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그들은 이와 같은 이치관념, 즉 흑백 사상의 포로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기에 자기가 믿는 신앙과 대립하거나 그 신앙에 질문을 던지는 체제나 제도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일체의 허위, 사기, 업무, 부정, 불의는 용서받는다는 식이다. 실제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그것이 이 비밀 문서로서 밝혀진 베트남 전쟁이다. 그 결과는 이미 세상에 드러난 대로다. 그토록 한 국가와 국민이 치욕과 위기에 처한 예는 로마 제국을 두고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민주주의라는 창조적 에너지가 넘치는 기본 원리와 정신적 제도가 이토록 병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그 큰 원인이 냉전사상이라는 것을 다시금 꼼꼼히 음미하게 만들어준다. 모든 가치를 흑과 백으로만 가리려는 이 관념이나 사상은 결국 그것이 파괴하려 했던 대상에 끼친 피해의 몇십 배의 피해를 자기 자신에게 끼쳤다. 구체적으로 닉슨은 미국 정책과 냉전의식이 행동의 대상으로 삼았던 중공 방문을 간청함으로써 베트남 전쟁에서 상처 입은 그 거리의 일부를 회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냉전의식에 바탕을 둔 허위의 정책은 남을 속이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을 속여온 결과가 되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역설인가. 끝.